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요즘 우리가 소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음 시작하는 소설 문학, 두 번째 시간 소설 속의 인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소설에는 항상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소설은 우리가 보기 힘든데요. 자, 우리가 소설 문제를 내려면 인물 문제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은 소설 속의 인물. 자, 소설 문제 하면 인물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요,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인물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인물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이 인물의 유형인데요. 제일 먼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평면적 인물은 소설이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인물을 말합니다. 성격 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애는 평면적 인물. 자, 근데 어떤 인물은 처음엔 되게 악인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착한 인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착한 인물이었는데 환경에 의해서 나중에 가면 무슨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인물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성격이 발전하거나 변화하는 인물. 이런 인물은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또 인물을 나누는 기준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자,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주동인물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주인공.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싸우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인공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나쁜 놈. 주인공은 보통 착한 놈, 반동인물은 나쁜 놈.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동인물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 인물이 많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소설을 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하면 반동인물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아주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주동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인물의 유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 주요 인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주인공을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에 좀 중요한 역할들이 있죠. 중요한 역할을 띠는 그런 인물들을 주요 인물이라고 하고요. 주변 인물들은 그냥 조연들, 보조하는 인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잘 많이 나오는 용어에 전형적 인물. 정말 전형적인 인물이다. 또는 아주 개성적 인물이다.
두 개념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전형적 인물은 어떤 인물을 말하냐고 하면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정말 딱 보면 선생님이네, 교사네 이렇게 느껴지는 인물들 있죠. 외모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사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지니는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소설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집단, 사람들이 지니는 어떤 보편적인 성격. 특별한 거 말고. 그런 보편적인 성격, 이런 걸 가지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계층, 교사, 뭐 경찰, 그 다음에 뭐 깡패, 우리가 말하는 딱 봐도 어깨 이런 느낌이 딱 오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 이런 성격을 가진 인물을 우리가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에도 전형적 인물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반해서 개성적 인물은요, 그야말로 그냥 어떤 개인의 독자적인 성격. 아까 선생님이 교사상을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교사상을 지닌 교사도 있지만 누가 봐도 교사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 교사도 있잖아요. 아주 개성적인 인물은 도저히 교사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또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정말 악인의 역할로 나왔지만 너무나도 개성적인 그런 인물들 있죠. 주인공보다 더 매력있는 어떤 남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인물, 이런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인물의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좀 살펴봤어요. 인물을 용어의 뜻을 조금 알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자, 인물이 성격이 나오는데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인물의 성격을 소설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제시. 성격을 직접 대놓고 말해. 그 다음에 간접 제시. 직접 대놓고 말하진 않아. 자, 얘는 아예 대놓고 얘는 성격 더럽다, 착하다 이렇게 말해요. 얘는 말하진 안 하고 보여줘. 우리 이런 거를 영어로 뭐 텔링, 얘는 텔링 방식이다. 얘는 그럼 쇼잉 방식이라고 해요.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분석적 제시. 하나하나 설명하거든요. 분석해줘요. 얘는 성격은 좀 더럽고 뭐 갑자기 가족에는 그래도 아주 친절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극적 제시는 성격 더럽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갑자기 가다가 벽을 발로 찬다. 이런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죠? 소설에서는 간접 제시도 많이 보여주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직접 제시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설명하는 방법. 이걸 뭐란다? 직접 제시.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설명 안 해요. 인물의 어떤 생김새, 모습이나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거지. 그런 거를 가다가 벽을 주먹으로 뭐
그런 행동들이 있죠. 인물의 말과 행동. 말이 좀 거칠다든지 아주 선량하다든지 말과 행동을 통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걔가 성격이 더럽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만 봐도 성격이 어떤 인물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소설에서도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소설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 건지 보인다, 그죠? 소설 지문 가운데 인물의 뭐 어떤 행동을 쫙 줄거놓고 다음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지, 간접 제시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거 골라라 하면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소설 속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보통 나오는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인물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그리고 성격이 변하나 안 변하나. 그 다음에 아까 성격의 제시 방법. 직접 제시하느냐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만 하느냐. 말이나 행동만 보여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성격의 제시 방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소설 문학 두 번째 시간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